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힘든 일도 있고요. 정말 좋은 일도 있고, 슬럼프가 막 찾아올 때도 있고, 읽고 나서 막 빨리 이거 소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더 그런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테드 창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제가 테드 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웬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두 번째 책이었던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라는 책에서도 4개의 챕터 중에 무려 하나를 테드 창의 작품을 소개하고 또 그에 따른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데 할애를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테드 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오곤 했죠. 첫 단편집이었던 당신 인생의 이야기 이후로 드디어 두 번째 단편집 숨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 책입니다. 요거는 가제본이고요. 실제 표지는 요렇게 제목 부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박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먼저 미리 받아서 책을 읽어보느라고 아직 가제본 상태로 일단 받았어요. 약간 해리포터 원고를 먼저 받아본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요? 아, 이게 이 직업의 보람이구나.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영상의 말미에 구독자 이벤트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드 창의 신작 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일단 테드 창이라는 작가를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극한 직업 아닙니다. 극한 직업. 정작 극한 직업을 쓸 때는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있다는 걸 모르셨대요. 근데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서 테드 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던데 테드 창은 그 테드 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 작가 테드 창은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무려 4번의 휴고상, 4번의 네뷸러상, 4번의 로커스상을 탄 이 시대의 대표적인 SF 작가입니다. 전작이었던 단편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수록된 내 인생의 이야기는 영화 컨택트, 그러니까 원작은 어라이벌이죠. 컨택트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아이카드 눌러보시면요. 제가 내 인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작인 숨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제가 느끼는 테드 창의 매력이라든지 테드 창의 소설에서 반복되는 키워드,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숨에 수록된 단편들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작이고 SF 소설이니만큼 스포일러는 없을 거고요. 각 소설을 최대한 짧게 한 줄짜리 줄거리로 요약을 하고 전작이었던 당신 인생의 이야기의 어떤 단편과 비슷한지 어떤 단편을 연상시키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록된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라는 단편은요. 아랍 제국 어딘가에 있던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던 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설정들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편 소설을 읽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전작이었던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수록된 첫 번째 소설 바빌론의 탑입니다. 두 소설 모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 또 인간의 운명과 얽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스포일러 피하면서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두 번째 단편인 숨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대한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처리하는 몸의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단편을 읽고 떠오른 소설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 중에서 72글자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약간 박진감을 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단편은 굉장히 분량이 짧고요. 내 행동을 예측하는 예측기라는 기계가 발명된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바로 떠올랐던 단편은 전작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수록된 인류 과학의 진화
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도 사실 굉장히 분량이 짧고요. 보고서 형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단편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수록된 단편인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는 이미 이렇게 중편으로 한번 출간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요 버전은 절판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새 책으로는 구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인공지능을 양육을 하는 이야기라고 간단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드 창의 여러 소설들 중에서도 상당히 우아한 이야기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드 창의 유일한 중편인 만큼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그런 소설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록된 데이시의 기계식 자동 보모라는 소설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기계식 자동 보모를 발명하고자 했던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여기서 떠오르는 전작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소고 다큐멘터리라는 굉장히 특이한 형식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록된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이라는 단편은 모든 기억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된 세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블랙미러 보신 분들은 아마 감이 오실 텐데 자기가 살아온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그 이미지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억을 다시 보고 싶으면 자동으로 그게 눈앞에 재생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블랙미러에도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그런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요. 제가 이것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소설은 전작이었던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소설인 것 같고 주제의식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미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는 기분으로 읽었던 소설입니다. 다음 작품은 굉장히 짧은 거대한 침묵이라는 단편입니다. 몇 쪽 안 돼요. 이 소설은 우주의 거대한 침묵, 그러니까 인간 말고는 뭔가 소식을 들려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그 거대한 침묵에 대한 테드 창의 어떤 답변입니다. 분량이 굉장히 짧아서 그런지 형식 때문인지 그 전작이었던 인류과학의 진화와 굉장히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그 짧은 보고서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소설이고요. 뒤에 작가 노트 읽어보니까 어떤 전시회에 올라갈 텍스트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수록된 단편은 옴팔로스라는 소설인데요. 이건 읽자마자 단번에 이거는 지옥은 신의 부재 랑 비슷한 소설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학이 신앙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거기서는 신앙을 증명하는 막 고고학 유물들이 막 발견이 돼요. 그러던 와중에 고고학자의 레이더에 뭔가 포착되는데 점점점. 그리고 전작이었던 0으로 나누면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대충 짐작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작품은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라는 단편입니다. 프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된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즘은 양자역학을 어떻게 저렇게 이용을 해서 평행세계를 만들어내서 그 평행세계의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다른 세계의 나와 대화할 수 있다면, 이런 아주 유혹적인 상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고찰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생각났던 전작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옥은 신의 부재라는 소설, 그리고 이해도 조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이야기도 조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디에 대응하는지,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직접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포일러 없이 각각의 단편들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생각나는 전작들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테드 창을 좋아하는지, 테드 창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소재입니다. SF 소설이 사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테드 창의 SF 역시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구에서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꼭 우주에서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세계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과거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예 미래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정말 소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심지어 관점의 제약조차 전혀 없는, 그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생명체일 수도 있고요.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테드 창이 선택하는 소재들이 이 세상에 없었던
썼던 아이디어들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SF를 썼고 굉장히 기발한 상상들을 많이 했는데 유난히 테드 창의 아이디어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테드 창이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 때문이에요. 테드 창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이제는 조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요 숨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느낀 건 테드 창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뭔지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기억, 자아, 자유의지, 운명, 시간, 신앙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만약에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를 읽으신 분이라면 제가 이런 키워드들에 환장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을 바꿀 수 있다면 그 기억을 바꾼 후의 나는 나인가? 라는 질문이라든지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미래에는 바꿀 수 있는 건가?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건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실제하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의 과학이 어떤 기독교의 혹은 다른 종교의 교리랑 실제로 일치한다면 어떤 세상일까? 인간의 신앙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인간의 신앙과 과학이 어떤 식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그냥 막 재미없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재미있는 소설을 형식으로 쓴다는 게 너무너무 저를 즐겁게 하는 지점이고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테드 창의 서술 방식입니다. 이런 주제와 이런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정말 재미없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테드 창은 각각의 소재와 주제에 맞는 서술 방식을 탁월하게 선택을 해요. 말하자면 1인칭으로 일기를 쓸 때도 있고 혹은 1인칭으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미스테리는 이 말하고 있는 1인칭이 누군지를 독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소설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모르는 채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3인칭의 관점에서 그냥 소설 전반을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쓰는 소설들도 있어요. 그런 소설들은 서사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소설 같지 않게 소설과 전혀 다른 형식, 논문이나 보고서의 형식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런 설정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를 병렬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기도 해요.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아니 이 두 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지 싶지만 다 읽고 나면 이래서 같이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소설들인데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소설들은 다 읽고 나면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리고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소설을 쓴 거구나 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가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늘 있어요. 어떤 소설을 읽든. 그게 제가 이제 테드창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보면 이야기 전체를 머릿속에서 완성을 한 다음에 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소설을 쓸 때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면서 결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을 다 맞춘 다음에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테드 창은 후자에 해당을 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 두세 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든 다음에 결말까지 싹 다 정해지면 그 다음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설이 천천히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소설을 읽을 때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명확하고 작가가 이야기를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런 면까지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테드 창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이 또 있겠죠. 과연 숨은 제가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기대했던 만큼을 충족시켜 줬는가? 라는 부분이죠. 제가 워낙 테드 창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기대를 많이 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숨이 거기에 부응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숨은 제가 테드 창에 기대했던 모든 걸 다 해주는 단편집이에요. 너무 좋아. 저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제가 원했던 거, 제가 기대했던 걸 완벽하게 다 해준 소설입니다. 사실 지금 이거 제가 다 읽었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부럽다. 이거 아직 안 읽으셨죠?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벌써 다 읽어버렸어. 이제 앞으로 또 몇 년을 어떻게 기다리죠? 몇 번 더 다시 읽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당신 인생의 이야기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만족스러운 단편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드창의 신작인 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로 기대평과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요. 그중 10분께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드리고요. 20분께는 이번에 나온 신작 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예약 판매 시작일인 오늘 5월 7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 5월 19일까지입니다. 5월 20일 정도에 출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전날까지 댓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5월 17일 저녁에 10만 명 기념 공식 라이브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 메일 주소와 사무실 주소로 사연 받고 있고요.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라디오처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 푸짐한 상품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협찬도 받고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댓글까지 참여하시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